네, TSV 파일은 전부 다운로드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테이블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이블, 크리에이트 테이블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크리에이트 테이블, 테이블 이름은 getMinder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컬럼이, 국가 이름이 들어가 있는 컬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 이름이 들어가 있는 컬럼이 있고, 연도가 들어가 있는 컬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명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이게 인구수, 그리고 GDP, per 1인당 GDP를 의미합니다. 1인당 GDP. 이렇게 6개 컬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테이블로 우리가 작성을 할 거고요. 국가 이름은 당연히 문자열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바차2로 할 거고요. 바차2인 경우에 반드시 몇 바이트인지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바이트나 캐릭터로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그냥 넉넉하게 100바이트로 할게요. 그리고 컨티넌트, 대륙 이름이고요. 대륙 이름도 그냥 넉넉하게 100바이트. 100바이트. 자, 그 다음에 연도는 오전에 제가 파일을 보여드렸지만, 월, 일이 다 있지가 않고요. 연도만 있고 네 자리로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넘버, 정수 네 자리. 그러면 9999까지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대 수명 부분이고요. 기대 수명도 숫자 타입이 있기 때문에 넘버. 넘버 같은 경우에는 괄호 안에 숫자를 안 쓰셔도 돼요. 바차트는 최대 몇 바이트까지인지를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되지만, 숫자 타입인 경우에는 자릿수를 지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라클에서 허용하는 숫자 범위 전체까지를 다 저장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실수 타입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구수도 저는 넘버라고만 할 거고요. 1인당 GDP도 넘버 타입이라고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하시게 되면 테이블이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테이블 새로 해보시면 get, 여기 getMinder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넘버라고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넘버라고만 하셔도. 아직 그리고 아직 데이터는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테이블이 만들어졌고요. 만약에 잘못 만들어진 경우에는 drop table이라고 쓰죠. drop table, gap minder 이렇게 하시면 삭제가 되겠죠. 이거는 따로 실행하지는 않을게요. 만들어져 네.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drop table, gap minder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도 getMinder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럼 테이블 만들어졌고요. 임포트는 SQL 디벨로퍼의 기능을 사용해서 테이블 이름에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데이터 임포트 그리고 로컬 파일 여기는 로컬 파일이고요. 파일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getMinder tsv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미리 보기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헤더 선택되어져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들이 컬럼 제목처럼 사용이 되고, 실제 데이터는 두 번째 줄부터.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군요. 아시아 1952년 기대 수명, 인구수, 그리고 1인당 GDP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요 부분 보시면은요. 여기 구분자라고 하는 게 있죠. 구분자. 구분자가 뭐라고 선택이 되어져 있냐면 탭이라고 선택이 되어져 있어요. 오전에 제가 메모장으로 TSV 파일을 열어서 보여드렸죠. 어, 값과 값들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공백이 무엇이었다? 탭으로 만들어진 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걸 구분자라고 얘기합니다. 구분자. 값과 값을 구분하는 구분자.
보통 CSV 파일 같은 경우에는 쉼표가 구분자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탭으로 구분자가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탭 이외에 다른 특수 문자들이 구분자로 사용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여기를, 바꿔주시면 돼요. 파일을 열어보고서. 여기서는 뭐 변경할 건 없어요. 네, 파일만 선택을 해주시면, 첫 번째 화면에서는 다른 것들은 변경하실 거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인설트 하겠다. 인설트 하겠다. 그 다음에 행을 제한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체크 안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전체 다. 그죠? 전체 다. 그리고 다음. 자, 이렇게 하나씩 보면 컨트리는 여기 컨트리라고 하는 걸로 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티넌트는 컨티넌트. 이어는 여기 이어. 라이프 EXP는 여기 라이프 EXP. 팝은 여기 팝, 그리고 GDP per cap은 GDP per cap.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맞춰주시면 에러가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고, 기본적으로 원래 파일에 있는 그 컬럼 이름하고 테이블을 만들 때 컬럼 이름을 똑같이 맞춰주시면은요, SQL 디벨로퍼가 알아서 자동으로 매칭을 시켜요. 자동으로 매칭을 시키는데, 저는 테이블을 만들 때 컬럼 이름에 대문자, 소문자가 섞여 있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컬럼 이름이나 테이블 이름을 전부 대문자로만 관리를 하죠,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여 있는 거를 선호하지 않아서 그래서 컬럼 이름들 전부 다 대문자로만 만들었고 그래서 기대 수명, 어, 어, expected life, 그 정도 의미가 들려나요? 기대 수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단어가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life라고 하는 단어와 그다음 exp라고 하는 단어 두 개의 단어를 붙일 때 이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썼는데 저는 이런 거를 선호하지 않고 단어와 단어는 언더스코어로 사용하는 거를 선호를 해요. 테이블 이름이나 컬럼 이름에서. GDP per cap도 마찬가지죠. 이게 아마 약자가 per capita일 거예요. per capita. 그래서 1인당, 그다음 GDP 뭐 이런 뜻인데, 저도 여기서 GDP라고 하는 단어와 per capita라고 하는 단어 두 개가 붙어가지고 여기 P를 대문자로 실제 파일에는 대문자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 두 개의 단어를 언더스코어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실제 파일에 있는 컬럼 이름하고 우리가 만든 테이블의 컬럼 이름이 다른 경우 요렇게 맞춰주시는 작업만 하시면 그리고 테이블을 만들 때 그 문자열의 길이라든가 숫자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만 잘 맞춰주시면 자동으로 할당이 다 잘 될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다음을 하시고요. 완료하시게 되면 임포트 끝냈다고 나왔고요. 작업 성공했다고 나오고 임포트 커밋까지 끝났다고 나옵니다. 네. 그러면 여기 테이블 데이터를 새로 고침해서 보시면은요. 순서가 저랑 좀 인설트가 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죠? 이게 한꺼번에 너무 빨리 인설트를 하다 보니까 그죠? 파일 읽어서 인설트, 파일 읽어서 인설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인설트가 먼저 커밋이 될지가 어떤 인설트가 먼저 종료될지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순서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여기가 꼭 아프가니스탄부터 나오지 않는다라고 어, 하더라도 그게 꼭 데이터가 잘못 들어간 거다라고는 제대로 들어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포트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데이터 확인 작업을 막 하셔야 됩니다. 어, 데이터 탐색이라고. 우선 전체 행 개수를 한번 찾아보면 select, count, from, get
마인더 이렇게 하시면 1704죠. 1704. 어, 1704개의 행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어, 웹마인더를 그 메모장에서는 라인 수를 찾을 수는 없어요. 메모장에서는 라인이 몇 줄인지 일일이 다 셀 수는 없고 라인 수가 할 수는 없지만 그 혹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편집기 아세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보시면 써보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게 있어요. MS에서 만든 건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SQL도 작성해서 실행시킬 수 있고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파이썬도 작성해서 실행할 수가 있고요. 물론 세팅을 좀 해줘야 돼요. 플러그인들 설치하고 뭐 파이썬이면 파이썬을 설치를 해줘야 되고 그런 작업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작성하고 편집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범용 코드 편집기예요. 네. SQL 디벨로퍼는 오로지 오라클 SQL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편집기인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편집하고 작성하고 편집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범용 코드 편집기입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CSV 파일이나 TSV와 같은 그런 파일들을 열어서 볼 수가 있는데 열어서 보시면 라인 수가 1704 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열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요 카운트를 세보니까 라인 수가 맞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각 컬럼에, 네, 각 음, 컬럼에, 컬럼에 널이 아닌 데이터들의 개수.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요거는 전체 행위 개수고, 테이블 전체 행 개수고요. 개수고. 널이 아닌 거는 카운트 함수가 널이 아닌 데이터들을 세줘요. 그래서 select 컬럼 6개를 다 해볼게요. 첫 번째 컬럼이 country, count 두 번째 컬럼이 continent죠. continent 대륙 이름이고요. count 세 번째가 연도였었죠. 연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life exp 기대 수명이었었고요. 다섯 번째가 population, 줄여가지고 pop, 인구수고요. count, 그 다음에 GDP per capita. 어, 이렇게 해서 from, gap, mine, the 이렇게 하시게 되면 네. 숫자가 다 똑같죠. 그죠? 전체 행의 개수도 1704였는데 각각의 컬럼에 있는 널이 아닌 데이터의 개수들도 1704예요. 그래서 우리 테이블에는 널이 있다 없다. 널이 하나도 없다. 빠져있는 빈 셀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확인을 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과는 널이 널이 있는 컬럼은 없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료들을 얘기를 할 때 데이터 분석에서요. 나중에 파이썬에서도 말을 하겠지만 자료는 크게 연속형 자료하고요. 연속형 변수, 그 다음에 범주형,
범주를 카테고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카테고리. 어,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연속형 변수라는 거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숫자들은 시작과 연속된 값들이잖아요. 그죠? 뭐 정수든 실수든 이런 것들은 연속된 변수. 근데 숫자 타입이더라도 범주형으로 카테고리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성별을 숫자 1과 2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민번호 보면 주민번호의 그 뒷자리에 첫 숫자가 1, 2 이렇게 되죠. 물론 요즘은 3, 4이신 분도 있죠. 3이나 4이신 분도 있죠. 200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쨌든 그래서 1을 뭐 남성, 2를 여성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컬럼에는 1 또는 2만 들어가죠. 자, 이런 경우에는 숫자 타입이지만 연속형 변수가 아니라 범주형, 카테고리 타입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숫자들은 거의 대부분 연속형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범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범주는 주로 문자열로 이루어진 것들이 주로 범주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 이름 그러면 전 세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 이름 다 해봐야 몇백 개밖에 안 되죠. 그럼 뭐 백 몇 개의 그런 범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륙 이름 뭐 대륙도 나누는 그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유럽, 아시아, 그 다음에 호주가요. 호주, 오세아니아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아메리카 그죠? 뭐 이렇게 하면 네 개 혹은 다섯 개의 대륙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쵸? 네. 그런 타입들을 범주형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주형 변수. 그래서 음, 연속형 변수인 경우에는 데이터를 탐색하실 때, 데이터를 탐색하실 때, 통계량들을, 어, 통계량들을 계산을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뭐, 평균이라던가, 표준편차라던가, 뭐 최대값을 찾는다거나, 최소값을 찾는다거나, 중위값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가운데 있는 값이에요. 가운데 있는 값. 여러분들 혹시 소득, 소득 수준, 중위값,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죠? 네, 뭐. 그게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소득을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줄 세워서, 어,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 그러면 50번째가 딱 가운데잖아요. 그 50번째 순위에 있는 사람의 그 소득이 얼마냐? 이게 중위값이에요. 그러니까 평균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평균은 모든 데이터를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주는 게 평균이고요. 중위값은 말 그대로 가운데 위치에 있는 값을 중위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운데 위치에 있는 값. 그래서 1등부터 100등까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짝수계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50번째랑 51번째가 가운데죠. 그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50번째랑 51번째 거기에 있는 값을 중위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위값. 나중에 제가 파이썬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파이썬에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그래서 연속형 변수들을 표현할 때는 통계량을 가지고서 평균과 표준 편차죠. 네. 표준 편차와 같은 이런 그 통계량을 가지고서 데이터들을 표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범주, 범주형 변수인 경우에는 딴 게 없어요. 개수밖에 없어요, 개수. 보통 빈도수인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대륙은 몇 번 등장하느냐, 뭐, 아시아 대륙은 몇 번 등장하느냐, 그죠? 예, 그래서 범주형은 빈도수로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든 테이블을 보면은요, 네, 국가 이름이나 그 다음에 그 대륙 이름 같은 경우에는 얘는 범주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국가 이름이 서로 다른 국가 이름이 몇 개나 등장하느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컨티넌트는 몇 개가 등장하느냐 뭐 이런 것도 찾아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뭐 연도는 숫자죠. 숫자니까 최소값, 최대값, 평균 뭐 이런 것들 찾아볼 수 있을 거고 기대 수명도 마찬가지예요. 최소값, 최대값, 평균 뭐 이런 것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구나 1인당 GDP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일단 국가 이름 개수를 먼저 좀 찾아볼게요. 국가 이름 개수를 먼저 좀 찾아보면 국가 이름이 몇 개가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국가 이름 개수. 국가 이름 개수를 하기 전에 셀렉트를 먼저 좀 해볼까요? 전체? 셀렉트, from, get, 마인더, 겟마인더, 오더 바이를 줄게요. 오더 바이. 아마 이 오더 바이 주지 않았을 때, 오더 바이 주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해서 실행했을 때, 여기가 왜 아프가니스탄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왜 A부터 시작하지 않죠?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었어요. 파일에는 A로 시작하는 국가부터 있었는데. 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 오더 바이를 주시면 돼요. 음, 국가 이름, 컨트리. 그러면은 국가 이름의 오름차순이라는 뜻이겠죠? 국가 이름의 오름차순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연도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연도를. 이어. 자, 음, 이렇게 해서 보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19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자, 몇 년씩 증가하고 있죠? 5년씩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GDP도 그 국가의 GDP를 계산을 하는데 GDP를 조사를 하는데 몇 년마다 5년마다 GDP를 조사했다 이런 얘기예요.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도 5년마다 기대 수명을 조사했다. 인구수도 1952년도의 인구수, 57년도의 인구수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더 바이만 넣으면 데이터가 어, 잘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포트 할 때 꼭 그 파일의 순서대로 안 들어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수가 제대로 맞는지 파일에서 1700개의 행이 있었으면 우리가 임포트를 했을 때도 1700개의 행이 있는지 그런 것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1952년부터 2007년도까지 조사가 됐다면 다른 나라도 똑같이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네요. 알바니아라고 하는 나라도 195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단위로 조사가 되어져 있죠. 조사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아마 중간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있을 거예요. 코리아가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중요한 거는 국가 이름이나 이 대륙 이름 같은 경우에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섞여 있죠. 대문자하고 소문자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등호, equal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like 검색을 하실 때 대문자, 소문자 구분해서 해야 돼요. 만약에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 없이 우리가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럼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놓거나 전부 다 대문자로 바꿔놓은 다음에 웨어저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대문자가 들어가 있는지 소문자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거를 보시면 되고요. 음. 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기대 수명은요, 1952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몇 세까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그게 기대 수명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은 1952년도는 28세밖에 안 됐어요, 기대 수명이. 네. 근데 2007년도에는 43세까지도 늘어났어요, 기대 수명이. 네. 주로 뭐 저개발 국가이거나
빈곤한 나라이거나 그러면 아마 기대 수명이 좀 낮을 수밖에 없고요. 뭐 전쟁이 심한 그런 나라이거나 그러니까 심한 나라이거나 그러면 어, 태어난 아이들이 오래 오래 살 수가 없을 수 있겠죠. 네, 말이 좀 이상한가? 네. 그게 기대 수명이에요. 이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나라고 하는 게 그게 기대 수명이에요. 팝은 말씀드린 대로 인구수, 그 다음에 GDP, 1인당 GDP입니다. 네, 이런 자료들이 있는 데이터가 이 겟마인더라고 하는 거예요. 겟마인더. 자, 그럼 국가 이름 몇 개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면, select, distinct, country, from, 그 다음에 겟마인더. 이렇게 하시면, 여기도 알파벳 순서로 할까요? by, order by country. 이렇게 하시면 아프가니스탄부터 그 다음에 짐바브웨까지 나옵니다. 국가 이름이 전부 142개가 있죠. 142개가 있었고, 어, 그죠? 142개가 있었고, 연도 잠깐만 볼게요. 연도 개수, 연도 개수, select, 그다음 distinct year, from, get, minder, 여기도 order by 줄 수 있겠죠? 연도를. 1952년부터 2007년도까지니까 총 12개가 있어요. 12개. 그죠? 12개. 한 나라마다 12개 연도를 조사를 한 거죠. 그러면 142 곱하기 12. 이게 전체 행개수 아닐까요? 널이 없으면. 널이 없으면 이게 전체 행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아마 아까 맞나요? 볼까? 네. select 142 곱하기 12 from 6월 1704. 아까 행의 개수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죠. 예, 국가 이름 142개, 그 다음에 연도는 각 한 나라마다 12개 연도가 조사가 됐고, 널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전체 행의 개수는 1704개가 맞아요. 그렇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데이터를. 음. 일일이 눈으로 하나씩 다 확인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어,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디스팅크트는, 디스팅크트는요? 디스팅크트는 그 전체를 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죠. 출력을 해주죠. 근데 여기에 개수만 알고 싶어요. 개수만. 우리가 이거를 쭉 스크롤 해야지만 여기가 142개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개수만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카운트 함수 쓰시면 돼요. 카운트를 쓰실 때 distinct country 이렇게 쓰실 수 있으세요. 몇 개? 142개. 우리가 위에서 count country 이렇게 했었죠. count country라고 한 거는 널이 아닌 게 몇 개가 있느냐 중복되는 거 상관없이 그래서 1704개 이렇게 나왔던 거고 중복되는 거는 하나로 했을 때 그래서 distinct country를 카운트 하겠다라고 하면 142개 이렇게 국가 이름이 142개가 있구나 이렇게 숫자만 알고 싶으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음. 그럼 마찬가지로 연도도 마찬가지겠죠. select, count, distinct year, 그다음에 from, get, minder. 여기서는 오더 바인 필요 없으니까 12개 나라. 12개 나라. 대륙 볼까요? 대륙 개수? 대륙 개수?
자, 일단 대륙도 다 찍어 볼게요. 일단 select distinct, select distinct continent from 그다음에 getMinder.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얘네들은 우리가 무엇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범주로 취급하는 거예요. 연도가 숫자이기는 하지만 연도도 범주로 취급을 한 거예요. 종류가 14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딱 14개로 딱딱딱딱 끊어져 있는 거니까 연도도 우리는 범주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범주형. 그래서 범주형을요. 몇 개가 나오느냐? 뭐 이거를 한 거죠. 이거를 한 겁니다. 네. 뭐 마찬가지로 대륙은 몇 개의 범주가 있다? 대륙은 5개의 범주가 있다예요.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이렇게 5개.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 합쳐져 있을 거고요. 아시아에는 아마 중동, 미들이스트 아시아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을 거고, 유럽 대륙,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 오세아니아는 좀 호주, 뭐 뉴질랜드 이쪽이겠죠. 이렇게 전체 나라를 5개의 범주로 나눠 있어요. 나눠 있고, 뭐, 요거는 굳이 카운트 안 해도 간단하게 5개밖에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가 이름 개수 세보거나 연도가 몇 개인지를 찾아보거나 대륙을 몇 개를 찾아본다라고 하는 거는 범주형 변수에 대한 탐색들을 해본 거예요. 범주형 변수에 대한 탐색을 해본 거고요. 그럼 연속형 변수는 이런 통계값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연속형 변수에 대한 탐색을 해보면 첫 번째 기대 수명 있었나요? 기대 수명. 음, 기대 수명의 여러 가지 기술 통계량. 여기서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테크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술하다라고 하는 기술하다라고 얘기하죠.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죠? 설명할 때 기술하다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통계 값들이다. 해서 기술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에서 정리해 드린 것처럼 기술 통계량에는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등등등등이 있어요. 음. 그래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전부 소수점이 들어갈 만한 것들은 전부 다 라운드를 쓸게요. 라운드, 우선 평균. 기대 수명은 life exp가 기대 수명이에요. 전부 다 두 자릿씩만 할게요. 두 자릿수. 그래서 여기를 as, 평균 이렇게 할게요. 물론 뭐 이렇게 따옴표로 감싸 주셔도 좋고요. 어, 여러분들 분산이라고 하는 함수 기억나세요? variance, life exp 두 자리 as 여기는 분산 이렇게 할게요. 분산은 뭐라 그랬죠?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설명하는 통계량이 분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평균값 먼저 계산하고 계산하는 공식이 어, 평균값을 x 바라고 할게요. 평균값을 계산을 하고요. 그 실제 데이터 i 번째 데이터가 있으면 실제 데이터에서 평균값을 빼요. 음. 근데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가 되겠죠. 어떤 값은 평균보다 작아서 음수가 나올 거고, 어떤 값은 평균보다 크니까 음수가 나오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되는 걸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합니다. 제곱. 얘네들을 어떻게 하자? 얘네들의 평균을 계산하자. 이게 분산이에요. 이게 분산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뭐, 시그마, 뭐, I, 뭐, 이런 거 나온다고 해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수학 절대로 겁내시면 안 돼요. 네, 요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1700개가 있잖아요. 1700개.
그래서 1부터 1700개까지, 정확하게는 아까 1704였고, 각각의 데이터에서, 이거는 평균이라는 의미예요, 평균. 평균 값을 뺀다. 평균 값을 뺀다. 그리고 제곱을 한다.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을 테니까, 다 더한다. 다 더한다. 그리고 전체 개수로 나눠준다. 이게 개수, 다 더하고 개수로 나누는 게 평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들이 평균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균값의 분산인 거고요. 여기다 루트를 씌워준 게 뭐다? 여기다 루트를 씌워준 게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준 편차 함수는 스탠다드 DEV라고 함수 이름이 되어져 있어요. 오랜만에 보죠. 그죠? 네, 여기도 두 자리. as 여기는 표준 편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값은 있는 그대로 쓸게요. 그래서 min 그 다음에 life exp 여기는 최소값 이렇게 별명을 주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max life exp 여기는 별명을 최대값 이렇게 주고 중위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위값 미디언입니다. 미디언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life exp. 그래서 얘가 뭐 중위값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중앙값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용어를 뭐 어떤 책에서는 중위, 가운데 위치다. 그래서 중위 값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다. 그래서 중앙값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from 테이블 이름만 있으면 되겠죠. 그런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전부 기대수명에 대한 얘기예요. 기대수명 1704개가 쭉 있었는데 평균은 59.47, 분산 166.85, 표준 편차는 12.92, 그 다음에 최소값 23, 최대값 82, 중위값은 6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일단 문제 요거 있죠. 기대수명 최소인 나라, 연도 다 찾아보자 뭐 이런 거 있었을 거고 기대수명 가장 큰 그런 나라, 연도 찾아보자 뭐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음. 네, 이렇게 연속형 변수들은 기술 통계량으로 데이터들을 표현한다. 데이터들을 설명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인구의 기술 통계량. 인구 기술 통계량은 위에 똑같은 코드에서, 여기 있는 똑같은 코드에서 뭐만 바꾸면 될까요? 여기 컬럼 이름만 life exp 대신에 population 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복붙좀 할게요. 이렇게 팝, 여기도 팝, 여기도. 네, 이렇게 하시면 인구는 인도, 중국 이러면 10억이 넘잖아요. 네, 그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6천만? 5천만? 6천만? 요 정도 되나요? 남한 인구만 하면? 일본이 거의 한 1억 정도 될 거고, 그죠? 예. 그래서 그 전 세계를 다 더한 평균을 낸 거예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960만인가요? 2960만? 생각보다, 그쵸? 예.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가 평균값을 확 올릴 것 같은데, 또 인구수가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런 나라들도 있나 보죠? 최소값 보니까 일시 100, 1000만, 6만 명밖에 안 되는 국가도 있군요. 예, 인구수가 6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도 있고요. 이건 아마 13억? 그죠? 예,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예. 13억이에요, 13억. 아마 중국이거나 아니면 인도 일 테죠. 그 다음에 아까 142개 나라 있었나요? 142개 나라 쭉 하고 줄 세우면 71번째, 그죠?
예, 거기가 중앙이잖아요, 중앙. 딱. 거기 그 중위 값이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700만 명이네요, 인구가. 예, 그러니까 천만 명도 안 돼. 중위 값이 천만 명도 안 되네요. 맞죠? 제가 잘못 센 거 아니죠? 백, 천, 만, 십만, 백만, 백만. 이렇게 해서 인구라고 하는 게 표준 편차도 되게 크고, 최소값, 최대값 차이도 크고, 어, 13억, 10억 단위인데 중위값은 또 100만 단위밖에 안 된다. 천만도, 억도 아니고 천만도 아니고 100만 단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인당 GDP도 뭐 이왕 했으니까 1인당 GDP, 1인당 GDP 미술 통계량들을 보면 어, 복붙하고 컬럼 이름만 여기서도 컬럼 이름만 바꿀게요. GDP 퍼 capita. 요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아마 단위는 달러일 거예요. 조사를 하니까 그 전 세계 기축통화라고 하나요? 예, 그 아마 달러 단위일 거고 아마 7,210억 달러라는 뜻일 거예요, 평균이. 어, 최소값은 240대요. 1년 동안 한 사람의 수입, GDP가 241달러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가 하면 1, 10, 100, 1000만, 10만이죠. 11만 달러. 11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1억이 넘는 돈이죠. 그죠? 어, 그쵸. 우리나라가 아직 10만 달러대가 안 됐죠. 1인당 GDP가. 2만? 3만? 요 정도인가요? 그죠? 예.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예. 11만 달러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고, 중위값은 3,531달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한 나라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부자인 나라, 가난한 나라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기술 통계량으로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한눈에 파악을 해볼 수가, 어,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드렸던 그 문제랑은 상관없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탐색해 보는 과정이었어요. 데이터를 탐색해 보는 과정이었고 이때 중요한 것, 연속형 변수는 통계량을 가지고서 데이터들을 탐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범주형 변수들은 빈도수, 몇 번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빈도수밖에는 대표할 수 있는 값이 없어요. 오라클은, 뭐죠? 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파이썬이나 R을 공부해 보신 분 계시다고 말씀 주셨었는데, 자기 소개하는 날. 파이썬과 같은 그런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가지고서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뭐, 막대 그래프를 그려본다거나, 파이 차트를 그려본다거나, 뭐, 박스 플롯을 그려본다거나, 이런 다양한 그런 그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좀 더 쉽게 탐색을 할 수도 시각적으로 탐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썬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들이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우리가 학습하게 될 그런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기술 통계량을 찾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시각화를 해서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겁니다. 네. 뭐, 오라클에서는 시각화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SQL로 그래프 그리는 건 할 수가 없어서 딱 요런 정도.
숫자로만 보니까 딱 감이 잘 안 오죠. 그죠? 단위수 보는 것도 좀 힘들고. 음. 근데 나중에 이런 것들을 딱 시각화해서 그래프를 보면 되게 그 한눈에 데이터들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문제 들어가 볼까요? 여기까지는 데이터 탐색 과정이었었고요. 어, 아, 이미 몇 개 문제는 했네요. 몇 개 나라가 있나요? 몇 개 대륙이 있나요? 이런 거는 벌써 했네. 탐색 과정에서 한 거네요. 그죠? 네. 아까 142개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count distinct로 찾을 수가 있다. count distinct로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대륙은 5개가 있었다. 나라는 142개 나라가 있었고, 대륙은 5개의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했고요. 그럼 1번, 2번 끝났어요. 탐색 과정에서. 그 다음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를 조사한 내용일까? 아까 그 연도를 디스팅크트로 살펴봤죠. 그죠? 연도를 디스팅크트로 이렇게 보니까 1952년도부터 2007년까지 조사한 거다. 5년 단위로 조사한 거다. 그리고 개수는 12개다. 네, 요것도 한 거죠. 그러면은 3번까지도 됐네요. 3번까지도 됐고. 그죠? 기대 수명 최대값인 레코드. 어, 요거 찾아볼까요? 기대 수명, 이제 4번이죠. 4번 하면 되겠네요. 음. 자, 탐색 과정에서 몇 가지들은 저희가 했고요. 기대, 수명, 최대값. 아까 위쪽에서 사실은 모두 기술 통계량을 하면서 그 맥스로 이렇게 최대값을 찾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최대값인 레코드를 찾자라고 했어요. 레코드를 찾자라는 얘기는 행 전체를 다 찾아라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몇 년도, 그 다음에 나라 이름, 대륙 이름, 연도, 그때 최대값인 기대수명, 그리고 그 나라의 뭐 1인당 GDP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같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모든 컬럼 from getMinder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조건절을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life exp가 같다. 바로 최대값과 같다. 요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최대값을 찾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서브쿼리가 들어갈 내용입니다. 서브쿼리. select, max, life, exp. from. 그다음에 get, minder. 아마 요 정도는 다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1번이군요. 1번. 1번, 저펜 1번이고요. 대륙은 아시아고요. 2007년. 그리고 기대 수명이 82세. 82세. 그러니까 2007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일본에서 아마 82세까지 사는 게 기대가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구가 1억이래요. 2007년도에 일본의 인구는 1억 2천만. 그 다음에 1인당 GDP가 3만 달러네요. 3만 1,000달러. 그죠? 네. 아마 지금 이 이후에 또 5년 단위로 더 조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2012년, 2017년, 2022년 이런 정도의 데이터들이 더 있을 수 있고요. 어,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이 일본 같은 경우에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1년 동안 1년에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상태. 그리고 이미 고령화 사회로 들어갔고요.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고령화 사회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마 우리나라도 비쌀 거예요.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죠. 들어갔나 벌써?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미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더 많은 그런 시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회 문제가 되죠. 일할 사람들, 젊은 쪽에서 일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일할 사람들은 줄어들고, 인구 줄어들고, 예. 그게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고 있더라고 하네요. 신문 기사에 의하면. 네. 그래서 기대 수명이 최대인 그 국가에 대한 모든 정보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딱 먼저 할게요. 쉬는 시간도 좀 가지셔야 되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